현재 우리나라 인구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식어진 사랑으로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9년 됐어요. 이제 1년 됐어요. 6년. 7년 정도 됐어요. 9년 됐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정말 가족이 되고 너무 귀여워요. 사람하고 같이 우선은 제가 키워보니 이게 또 가족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 잠잘 내 발밑에 자고 내가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밤중에 마루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아주 착합니다. 9살이 되니까 사실 처음에 귀여웠던 거나 막 정말 애교 부리는 거나 사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실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시고 잠깐 키우실 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냥 진짜 집안에 3살짜리 영혼 아기 한 명 기른다는 생각으로 키운다는 거죠. 친정 부모님한테 맡겼다가 거기서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막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한참 유기견 센터가 처음 이렇게 막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찾아갖고 극적으로 한번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매해마다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8만여 마리입니다. 이 중 70% 이상인 5만 9천여 마리가 유기견에 해당되는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기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연간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기동물과 유기견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 유기, 다음으로는 불법 번식, 그리고 취약한 법적 제도가 그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유기를 둘 수 있겠는데요. 교육의 부재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명체를 물건처럼 버리는 후진적 책임의식은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번식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애견 산업이 발달하면서 강아지 공장을 뜻하는 퍼피밀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을 무차별적으로 가두고 강제 교배시켜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러한 이름을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약 4,000곳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취약한 법적 제도도 유기견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료는 대표적으로 의무동물 등록제, 의무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전국에서 필수가 아닌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기견을 보고 소유주가 나타나는 경우는 단 20%에 불과하며 30%의 건강한 유기견은 새 주인을 찾지만 절반인 50%는 병이 도져 죽거나 안락사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유기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그 애완동물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 매년 급속도의 그 유기동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2010년 10만 수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약 8만 2천 마리의 그 유기동물이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기동물의 계속해서의 이 증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완동물에 대한 그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그 사육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애완동물을 자기 이 가족이라 또는 반려자로서 동물로서 인식을 했다라면 그런 이제 유기동물의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원하지 않는 개체수의 증가라든가 또는 유기동물들의 야생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드킬 돼서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이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막고 유기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동물보호소 운영단체인 케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케어는 사회의 동물권 여론을 주도하며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주요 동물법 등을 개정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케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후원 안내, 구조활동, 입양센터 운영, 학대 고발,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돕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봉사를 하기 위해 서울 퇴계로점에 위치한 케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유기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유기동물 후원 물품 사이트 비코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취지로 비코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기 비코는 어떤 계획보다도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친구들이 모두 반려견과 함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지인들끼리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다니면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각자가 하던 일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 좀 더 보호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봉사도 진행을 하고 후원 행사들도 열고 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하고 그렇게 저희 비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팔찌였어요. 의미를 담은 디자인이랑 이런 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팔찌를 처음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배지나 휴대폰 케이스, 티셔츠 등 이제 디자인 제품들을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지금 저희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점점 채널을 이제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수익금이라는 게 규정을 하려면 일정 기간별로 이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코에서는 이제 보호소들이랑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매달 후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 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후원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후에 추후에 정산한 이제 수익금은 현장 봉사나 저희가 캠페인, 행사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충주시 동량면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쁜 인테리어와 고양이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유기묘 고양이 카페 봄은 고양이로다입니다. 어떤 취지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취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길에서 불쌍한 애들이 보이니까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고양이가 한 7마리 정도 됐었어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오픈하게 된 거고, 그때쯤에 이제 길고양이 이렇게 구조하고 하는 일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입양도 보내고. 가게에 현재 있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의 고양이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세보니까는 31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지금 보호 중인 고양이는 16마리 정도. 그리고 그 시내에 그 좀 오래된 아파트에 지금 거기에만 원래 8마리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데리고 온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마리. 그리고 지인분 집에 또 2마리가 임보 중이에요.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기묘들에게 고양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카페에서 판매가 이제 항시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4-5번 정도 바자회를 또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일 하는 것도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저희가 이제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몸 안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만약에 이제 다른 고양이가 들어와서 이제 중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면은 이제 먼저 시키고 병원에는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픈 고양이가 또 치료를 받으면 이제 달아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병원비가 계속 쌓여서 바자회가 끝나면 이제 그 수익금은 병원비로 다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비용은 애들 사료나 모래값 그리고 뭐 난방비 뭐 월세 이런 데 쓰이는 거죠.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고양이인가요? 제천에서 구조된 희망이라는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는 이제 제 동생이 지인분이랑 같이 발견을 했는데 고양이가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염증이 나서 건들기만 해도 이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대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길래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걔를 구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고양이가 딱 봐도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인터넷으로 모금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모금 방식이 없었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걔를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병원 측에서도 감동을 받아서 그 모금된 금액에 또 플러스를 시켜서 치료비를 플러스를 시켜서 이제 다른 고양이나 이제 유기견을 치료를 해주는 프로젝트가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희망이 프로젝트라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지금까지 이곳은 유기묘 카페 몸은 고양이로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기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궁극적인 문제인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난 많은 분들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보호소가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냥 보호소 같은 거를 좀 차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교육을 사실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강한 생명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그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키워보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손쉽게 그냥 귀엽고 소유적으로 그냥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업적이지 않고 좀 더 신중성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일단은 반려동물을 파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게 법으로 이게 규제를 해줘야지 바뀌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동물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 독일에서는 아예 나라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물세를 내고 그 비용으로 그 유기동물이나 그런 동물들을 관리를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애완동물 또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족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들도 그러한 이제 책임감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은 아마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기동물들. 반려라는 이름에서 유기라는 이름을 가질 때까지 저들은 어떤 아픔과 힘듦을 견뎌냈을까요? 유기동물의 가족, 반려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